안녕하세요. 과학의 재미를 심폐소생시키는 과학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학에 들어갔죠. 원자와 주기율표 들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상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입자가 뭐냐? 이거는 사실 물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이 가장 작은 입자를 밝혀내는 거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한다면 화학은 이런 입자들이 서로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되고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세상을 구성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지금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원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원자랑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다른 물질을 잘 태우고요. 수소는 잘 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잘 태우고 잘 타는 이런 둘이 만나서 전혀 생뚱맞게 물이 돼요. 이런 경우 많겠죠. 강한 독성이 있는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무서운 놈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소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서로 교환하고 합치면서 전혀 새로운 성질의 분자를 만들고 물질을 이루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샤프심이랑 알루미늄 캔이 있는데요. 샤프심은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부러지죠. 하지만 알루미늄 캔은 힘을 주면 부러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샤프심은 원래 좀 딱딱한데 약해서 잘 부러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알루미늄 캔도 캔은 원래 이건 부러지지 않고 잘 찌그러지니까 찌그러지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네,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과학자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를 이루는 원자 그리고 원자의 결합 방식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물질이 탄생하는 화학 결합의 마법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만나본 주기율표를 다시 꺼내볼게요. 맨 오른쪽에 있는 18번째 세로줄. 여기 모인 원소들이 18쪽 원소들입니다. 얘네는 전부 비금속 원소들인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체입니다. 헬륨 가스 생각해보시면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없죠. 여기 속한 다른 원소들도 비슷합니다. 이 18쪽 원소들을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비활성이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결합을 잘 안 하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원소들을 하나씩 보면 헬륨 빼고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속한 전자가 모두 8개입니다. 원자가 희한한 게 이렇게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 있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꼭 그래야 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일 바깥쪽 전자가 8개인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죠. 문어다리 8개입니다. 옥타곤, 팔각형이죠. 이렇게 영어에서 옥트가 들어간 단어들, 숫자 8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8을 의미하는 어원이 같기 때문인데요. 옥텟 규칙도 그렇게 8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제 생일도 8월이거든요. 역시 8이 좋습니다. 사실은 더 심화 단계로 가면은 꼭 8개가 아니어도 원자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숫자 8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안 하고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단 용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18쪽에 속한 원자들처럼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게 만들고 싶은 원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원자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거나 받아서 바깥쪽 전자 개수를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이공원 가보셨죠? 네, 8인승 열차인 거야. 그러면은 5명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3분 오신 분, 3분 오신 사람 계세요? 그럼 3명 또 태우잖아요. 왜냐? 8을 맞춰야지 깔끔하잖아요. 네, 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8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 다시 말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었던 원자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원래 원자랑 구분해서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새로운 개념인데 너무 익숙하죠? 이온이라는 말은 아마 이온 음료에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온 음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짜 나트륨 양이온, 칼륨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양이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이나 칼슘을 섭취하면 얘들이 몸속의 수분에 녹아서 양이온 상태로 몸을 돌아다니거든요. 운동을 하면 이런 애들이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걸 이온 상태로 보충해주면 몸을 빠르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온 음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트륨, 칼륨, 칼슘, 양이온이었죠. 전부 금속 원소입니다. 영양제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금속이에요, 금속. 일반적으로 이런 금속 원소들은요, 원자 구조를 보시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나트륨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 11개가 궤도를 따라 돕니다. 안쪽에 2개, 8개의 전자가 있고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개죠. 나트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금속 원소들도 일반적으로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옥텟 규칙대로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를 8개로 맞추려고 하면 전자를 더 가져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가 다른 원자를 만나면 이렇게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금속 원소가 그렇다면 비금속 원소는 어떨까요? 비금속 원소는 반대입니다. 나트륨이랑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 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가 7개입니다. 8로 맞춘다고 치면 밖에서 전자 하나를 가져오는 게 빠르겠죠. 그렇게 전자 1개를 얻어오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염소 원자가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가져왔으니까요. 다른 비금속 원자들도 같은 이유로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이 재밌는 걸 중고등학생만 의무교육 받을 수 있고 어른이 되면 못 배운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어른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까먹은 겁니다. 못 배운 게 아니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까먹은 겁니다. 네, 어쨌든 아쉬워하지 마시고 까먹은 걸 다시 배운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자들은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금속 원자는
바깥쪽 전자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8개를 만들려면 전자를 그냥 내보내는 게, 버리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음전하인 전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양이온이 되더라. 비금속 원자는 바깥쪽의 전자 개수가 적당히 많다 보니까 그냥 전자를 데려와서 8개를 맞추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더해지니까 음이온이 되더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을 배우실 준비가 다 되신 건데요. 원자의 결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둘째, 금속 원자가 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셋째, 비금속 원자가 비금속 원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3개입니다. 네, 뭔가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이 나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물질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 뭔가 서로 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아까 분명히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비금속 원자는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서로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 됩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런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이 일어납니다. 이온끼리 더해지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표적인 이온 결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금인데요. 소금, NaCl은 금속인 나트륨 원자와 비금속인 염소 원자가 이온이 돼서 결합한 겁니다. 또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 칼슘, 베이킹 파우더 성분인 탄산수 나트륨, 대리석의 주 원료가 되는 탄산 칼슘도 이온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을 구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딱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을 화학적으로 끊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온 결합한 화합물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어지간한 높은 온도가 아닌 이상에는 결합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온에서는 대부분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의외로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기도 해요. 덩어리 소금 같은 거 부서지는 거 상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냥 툭 치면 부서지잖아요. 이온 결합, 끈끈한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근데 왜 물리적으로 건드리면 부서지냐? 이온 결합한 화합물은 원래 양전하, 음전하,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긋나지 않게 딱 들어맞아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힘을 가해. 그러면 이온 배열의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딱 한 칸 밀리니까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끼리 옆에 위치하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석이 밀어내듯이 강하게 반발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팍 부서지는 거죠. 오히려 더 화학적으로는 정말 단단하게 연결돼 있지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한 칸 딱 어긋나니까 부수수수수 서로 그냥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디스코 팡팡 같은 거 타러 가시면은 남녀가 커플로 와서 딱 이온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잖아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심지어 동성이야. 바로 결합이 와해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칸이 딱 어긋나는 순간 오히려 밀어낸다. 바로 부서져. 와해된다. 이런 거죠.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양이온, 음이온끼리 서로 안정적으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괜히 돌아다닐 일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화합물은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분필이나 석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전기 안 통하죠? 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물에 녹이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체로 된 소금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 어릴 때 실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체 상태 이온 결합물을 물에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분리되거든요. 그리고 물 분자한테 둘러싸여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금속이랑 비금속 원자가 만나는 이온 결합 말고 금속 원자랑 금속 원자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속이랑 금속이 더해지니까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둘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전자를 데려가려고 안 합니다. 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버리려고 보니까 야, 너도 전자가 있어? 우리 어디다 버리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는 다른 금속 원자에 가서 달라붙는 대신에 금속 양 이온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금속 원자끼리 만나면 이런 자유전자가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떠도는 겁니다. 수많은 전자가 양이온 사이를 채우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를 이룬 것 같다고 해서 전자바다라는 어찌 보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또 탄생했습니다. 이 전자바다와 금속의 양이온들이 서로 정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금속이 되는 겁니다. 금속 물질에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이렇게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속의 특징이 이렇게 원자 단위에서 설명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또 금속의 특징을 보면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렸을 때 부서지지 않고 얇아지면서 늘어나는데요. 아까 덩어리 소금처럼 이온 결합한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주면 부서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속 결합한 물질은 부서지지 않고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금속 양이온들의 배열이 달라져도 자유전자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없이 결합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심은 부러지고 알루미늄 캔은 부서지는 대신 찌그러지는 이유가 다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금속의 특징이 뭐가 있죠? 전기가 잘 통하고 두드리면 늘어나는 것 말고도 대부분 반짝반짝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이 그림 처음 보신 분 아마 안 계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빛의 진동수가 많으면 보라색으로 보이고 작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들이 있는 거죠. 맨날 배워도 파장이 짧은 게 빨강인지 긴 게 빨강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긴 게 빨강, 짧은 게 보라색입니다. 자외선은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좀 위험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제까지 발라가면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적외선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적외선 치료받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이어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치료를 받으면서 역시 가늘고 길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약간 외워지실 겁니다. 금속의 광택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짙은 노란색 광택을 띠고 있죠. 은은 은백색이고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이 납니다. 이렇게 광택이 생기는 이유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들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튕겨나가는 반사랑은 다른데요. 자유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탕 튕겨내는 게 아니라 한번 먹었다가 뱉는 거예요. 빛의 파동이 금속에 닿으면 그 에너지를 받은 자유전자도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진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금속 광택이 은백색으로 보이는 것은 금속의 자유전자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흡수한 빛의 긴 파장부터 짧은 파장까지 다 구현해서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이 다 합쳐지면 빛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는 은에 있는 전자들보다 느려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만큼 진동할 수가 없어요. 초록색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바로 아래 있는 색, 진동수가 더 적어도 되는 색이 뭐죠?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금의 광택이 노란색인 거예요. 구리가 빨간 광택인 건 자유전자가 그만큼 진동을 못한다, 빨리 못 움직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온 결합이랑 금속 결합을 보면서 물질이 가진 성질이 왜 생겼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의 결합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과는 다르게 비금속 결합이라는 직관적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금속 원자들이 만나는 상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금속 원자들끼리 만나면 금속끼리 만났을 때랑은 다르게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전자가 완전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전자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찾게 되는 거죠. 수소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데요. 수소 원자 하나가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이렇게 전자를 같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유 결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입니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두 쌍을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은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보다는 어려워요.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거나 산소와 산소가 합쳐질 때는 같은 원자가 합쳐지니까 생긴 것도 대칭적으로 좀 심플한데요. 서로 다른 비금속 원자가 2개 아니면 3개 이상 이렇게 합쳐질 때는 결합력도 강해지고 생김새도 복잡해집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원자가 만난 상황을 보면요. 둘 중 하나에게 전자가 더 치우치기가 쉬워요. 물 분자를 예로 들면 H2O니까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죠. 그런데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더 잘 끌어당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산소 원자 쪽에 치우친 모양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요.
물의 화학식이 H2O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알게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은 그냥 순수한 원소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인류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워준 게 18세기 말 프랑스의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입니다. 최초의 물분해 실험을 해서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라는 걸 밝혀냈죠. 하지만 라부아지에도 결합의 형태까지 밝힌 건 아니었어요. 공유결합이라는 건 20세기 초에 미국의 길버트 뉴턴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유명한 라부아지에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야, 늦게 태어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식 누적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배우면 늦게 태어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배우실 때는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앞에 과학자들이 다 세이브 해놨어.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아니라 한 5번째 스테이지에 세이브해놓은 파일로 시작해놓은 거니까. 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좀 복잡해도 즐겁게 배워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지구에는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 가장 많습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은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지구의 공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소, 질소 분자도 역시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바다와 우리 몸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도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도 역시 공유결합을 통해 형성된 화합물입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 중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결합 방식 중에서 공유결합에 의한 게 많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일 심플한 분자들만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분자 구조는 대부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의 분자를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물질의 분자 구조일까요? 예, 약간 부엉이처럼 생겼죠? 정답, 카페인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있는 커피 마시면 부엉이처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매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물질일까요? 정답, 여러분이 자주 입으시는 옷 중에 면 소재 있죠? 바로 면의 화학적 구조입니다. 야,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면이 이렇게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세상이 원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산화규소나 산화나트륨이 주 성분이 되는데요. 이산화규소는 규소랑 산소가 합쳐진 것으로 공유결합을 한 화합물입니다. 산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산소가 합쳐진 거니까 이온 결합을 한 화합물이에요. 이렇게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원자들이 화합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더 흥미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부터 금속 결합, 공유 결합까지 원자가 합쳐져서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피부나 여러분 몸속의 장기부터 시작해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매일 덮는 이불, 매일 먹는 밥, 그냥 뭐 하나 뺄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원자가 결합한 분자, 또 분자끼리 결합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가 우주 전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별의 개수보다 약 100만 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우주의 그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렇게 이루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대단한 우주의 산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